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릴 적 친구, 하루 못 보면 허전했죠. 그 친구는 내 삶의 절반 같은 존재였습니다. 학교 끝나면 가방을 던지고 달려나가. 친구 집 초인종을 연신 눌렀습니다. 야, 빨리 나와. 창문 열고 얼굴 내밀던 친구가 웃으며 잠깐만, 지금 나갈게. 허겁지겁 뛰어나오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분식집 떡볶이 앞에서 웃음이 멈추지 않았죠. 너 물 마시면 더 매워져. 근거 없는 농담에 깔깔대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시험 전날 밤엔 전화기를 붙잡고 수다를 떨었죠. 야, 너 수학 몇 장 했어? 난 하나도 안 했어. 허세 반, 불안 반으로 위로하며 목소리 하나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때 친구는 단순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내 일상, 내 거울, 내 마음을 비추는 창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약속에도 설레고 작은 오해에도 눈물 흘렸지만 다음 날이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우리 평생 친구야. 손잡고 웃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달라졌습니다. 만나도 예전처럼 웃음이 터지지 않고 잘 지내? 는 의례적인 인사가 되었죠. 머릿속엔 뭐라고 이어가야 하지? 고민만 맴돕니다. 대화 사이 어색한 정적은 길어지고 분위기를 살리려 해도 금세 끊기죠. 예전 같으면 두세 시간도 부족했던 만남이 이젠 1시간도 안 돼 지쳐버립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예전 같으면 밤하늘 보며 웃던 그 길이 이젠 공허하고 낯설게 느껴집니다. 우린 언제 이렇게 멀어진 걸까? 왜 예전 같지 않을까?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오늘은 친구가 변하는 5가지 이유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들어보시면 분명히 맞아. 이건 내 얘기야. 고개 끄덕이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떠오르는 친구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1. 삶의 환경이 달라진다. 우정은 언제나 같은 환경에서 피어납니다. 같은 반, 같은 하굣길, 같은 동네. 아침 교실 창문으로 들어오던 햇살, 점심 급식의 고소한 냄새, 운동장에서 땀 흘리던 기억. 그 일상을 공유하며 우리는 자연스럽게 친구가 되었죠. 종소리 울리면 가방 싸고 골목길로 달려 문방구에서 200원 게임, 떡꼬치 하나 나눠 먹으며 내일 어디서 놀까? 그 작은 설렘이 우정의 뿌리였습니다. 환경이 같다는 건 서로 같은 리듬으로 산다는 뜻이었어요. 시험 날짜, 방학길이, 종소리까지 똑같으니 굳이 약속하지 않아도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되면 달라집니다. 누군 대학, 누군 취업, 누군 유학, 누군 군대. 삶의 궤적이 갈라지며 서로의 세계는 자연스레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아는 지인 이야기예요. 고등학교 절친과 하루도 안 떨어졌습니다. 수업 끝나면 PC방, 시험 끝나면 노래방. 밤엔 놀이터에 앉아 별 보며 꿈을 나눴죠. 난 의사 될 거야. 난 기자 되고 싶어. 그 약속은 평생 같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달랐습니다. 의사가 된 친구는 당직에 시달리고 기자가 된 친구는 해외를 떠돌았습니다. 서로 존중했지만 만남은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그리고 어느 순간 연락조차 드물어졌습니다. 언제 한번 보자. 그 말은 더 이상 약속이 아니라 어색함을 피하는 인사말이 되었습니다. 환경이 달라지면 대화도 달라집니다. 의사는 환자 얘기, 기자는 마감 얘기. 공통점이 줄자 대화는 금세 바닥나고 예전처럼 밤새던 두 사람은 이제 몇 분 만에 휴대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한 40대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 친구랑 만나면 나는 회사 얘기뿐. 그 친구는 아이 얘기뿐이에요. 열심히 맞장구 쳐도 집에 오면 허무해요. 삶의 환경이 달라진다는 건 우정을 지탱하던 땅이 달라진다는 것. 같은 숲에서 자라던 나무도 다른 숲에 뿌리 내리면 멀어지게 됩니다. 가치관이 변한다. 어릴 땐 세상을 비슷하게 봤습니다. 오늘 뭐 할까? 치킨 시켜 먹자. 단순한 질문 속에서 같은 길을 걸었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 질문이 달라집니다. 20살엔 꿈, 30엔 가정, 40엔 안정, 50엔 남은 시간을 묻게 되죠. 관점과 우선순위가 달라지며 친구의 모습도 달라집니다. 대학 시절 늘 배낭 메고 여행 다니던 친구. 세상은 넓고 할 건 많아. 그와 있으면 가슴이 뜨거웠죠. 하지만 결혼 후 아이가 생기자 그는 말했습니다.
이젠 여행보다 아이랑 공원 걷는 게 행복해. 예전엔 하지 않았을 말이었죠. 아직 미혼인 친구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넌 너무 변했어. 평범해졌어. 이렇듯 가치관의 변화는 예전 웃음을 낯설게 만듭니다. 같은 사진을 보고도 한쪽은 와, 부럽다. 다른 쪽은 애는 누가 봐줬어? 같은 풍경이 다른 의미가 됩니다. 30대 모임 이야기예요. 한 친구는 커리어, 다른 친구는 육아. 처음엔 귀 기울였지만 대화는 어긋났습니다. 책 출간 준비해. 대단하다. 난 집안일로 4시간도 없어. 성취와 일상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연락은 줄고 공감은 사라졌습니다. 가치관이 달라지면 웃음의 포인트도 달라집니다. 우리 세계 일주나 갈까? 웃던 대화는 그 돈으로 학원비 내야지. 로 바뀌었습니다. 사람은 나이 들수록 자신의 가치관에 집착합니다. 젊을 땐 다름을 즐겼지만 이제는 내가 옳다가 강해집니다. 틀이 맞지 않으면 멀어질 수밖에 없죠. 40대 한 지인은 고백했습니다. 예전엔 뭐든 얘기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정치 얘기만 나오면 싸워요. 같은 사건도 해석이 너무 달라서 결국 갈등뿐. 그렇습니다. 가치관의 변화는 우정을 뒤흔듭니다. 같은 하늘을 보아도 서로 다른 하늘을 바라보게 되는 것, 그게 멀어지는 이유입니다. 3. 상처가 쌓인다. 우정을 멀어지게 하는 건 대부분 큰 사건이 아닙니다. 작은 말 한마디, 작은 태도. 그게 쌓여 상처가 됩니다. 내가 힘들 때 연락 한 번 없었어. 내 얘기 그냥 넘겼어. 이런 서운함이 쌓이면 겉으론 웃어도 속은 찔립니다. 어시 이야기입니다. 수개월간 프로젝트를 끝내고 성과를 냈습니다.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죠. 야, 나 드디어 해냈어.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아, 그래. 잘했네. 그리고 다른 얘기로 넘어갔습니다. 그 짧은 반응이 마음을 깊게 파고들었죠. 그날 밤 서운해서 잠을 설쳤습니다. 다음에 친구가 기쁜 일을 얘기했을 때 어씨는 진심으로 축하하지 못했습니다. 너도 그랬잖아. 작은 균열은 그렇게 공기를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B씨 사례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던 그는 모임에서 밥값을 종종 냈습니다. 내가 잘 버니까 괜찮아. 하지만 친구들은 고마움 한마디 없었죠. 오히려 당연하게 계산서를 밀었습니다. 그때마다 서운함이 쌓였습니다. 내 배려가 왜 당연시되지? 서운함은 작은 먼지와 같습니다. 눈에 잘 안 띄지만 쌓이면 방을 어지럽히죠. 말하지 않고 삼키면 골마갑니다. 결국 폭발하거나 연락이 끊깁니다. 50대 모임에서 들은 말입니다. 30년 친구인데 한 번도 내 생일을 안 챙겨줬어. 처음엔 그냥 넘어갔는데 이젠 얼굴만 봐도 씁쓸해서 끊었어. 상처는 대단한 사건이 아니라 말하지 않은 서운함의 축적에서 비롯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솔직함입니다. 그때 서운했어. 그 한마디가 상처를 막아줍니다. 4. 비교와 질투. 친구 사이를 은밀하게 흔드는 건 비교와 질투입니다. 어릴 땐 단순했어요. 너 몇 점이야? 난 80점. 와, 잘했다. 난 75점인데. 이렇게 웃으며 끝났습니다. 성적표는 주머니에 구겨넣고 분식집으로 달려가 떡볶이 먹으며 다음엔 더 잘하자. 손바닥을 치던 시절. 그 비교는 경쟁이 아니라 동기부여였죠. 하지만 성인이 되면 달라집니다. 성적이 아니라 직장, 집, 결혼, 자산, 자녀. 삶의 무게가 걸린 것들을 비교하게 되죠. 그 비교는 웃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웃는 얼굴 뒤에서 서늘한 기운이 흐릅니다. 대학 시절 절친 A와 B. A는 사업에 성공했고 B는 빚에 시달렸습니다. 처음엔 서로 응원했죠. 넌 진짜 대단하다. 너도 잘 될 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만남은 어색해졌습니다. A의 집은 넓어지고 차는 바뀌고 휴가는 해외로 늘어갔습니다. B는 늘 힘든 얘기만 반복했죠. 겉으론 여전히 웃었지만 속은 달랐습니다. B는 생각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뒤처졌을까? A도 불편했습니다. 얘랑 얘기하면 괜히 죄책감 들어. 비교는 이렇게 친구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한쪽은 열등감, 다른 한쪽은 불편함. 그 미묘한 감정이 대화 속에 스며들어 관계를 지치게 만듭니다. 이런 비교는 성취뿐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일어납니다. 너의 학교 어디 보냈어? 우리 애상 받았어. 자랑이 아니어도 듣는 사람에겐 상처가 됩니다. 특히 같은 시기에 출발한 친구일수록 칼날은 더 날카롭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한쪽은 안정된 삶, 다른 한쪽은 여전히 불안. 그 간극은 숫자로 설명할 수 없는 서글픔을 만듭니다. 한 40대 지인은 말했습니다. 예전엔 즐겁던 대화가 이젠 보고서 발표 같아. 서로 비교만 하다 끝나는 자리 같아져서 만나고 오면 괜히 더 허무해져. 질투와 비교가 스며드는 순간 친구는 더 이상 편안하지 못합니다. 축복이 아니라 경쟁자가 되죠. 질투는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감정입니다. 문제는 그걸 인정하지 않고 감출 때입니다. 겉으론 잘 됐다고 말하면서 속으론 왜 나는 아니지? 그 씁쓸한 마음이 관계를 병들게 합니다. 우정에서 중요한 건 비교가 아니라 인정입니다. 너는 너, 나는 나. 서로 다른 길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없다면 비교와 질투는 끝내 상처만 남깁니다. 노력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릴 땐 노력하지 않아도 친구였습니다. 매일 같은 교실에서 얼굴을 마주했고 같은 종소리에 맞춰 움직였으니까요. 하지만 성인이 된 이후의 관계는 다릅니다. 의식적인 노력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 일, 가정사, 개인 사정이 겹치면 우린 늘 말합니다. 조만간 보자. 나중에 연락할게. 하지만 그 조만간과 나중에는 대부분 오지 않습니다. 하루 미루다 보면 1년, 2년이 훌쩍 지나죠. 한 지인은 고백했습니다. 내가 먼저 연락했을 때 그 친구가 반갑게 받아줬다면 관계는 이어졌을 거야. 근데 서로 눈치만 보다가 멀어졌지. 처음엔 이번 주는 바쁘니까 다음에. 그러다 또 일이 생기고 결국 연락은 끊깁니다.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진짜 친구라면 오랜만에 봐도 그대로일 거야. 하지만 그건 반만 맞는 말입니다. 진짜 친구라도 관리하지 않으면 변합니다. 우정은 화분의 식물과 같습니다. 물을 주지 않으면 시들고 맙니다. 안부 한마디, 짧은 메시지, 가끔의 만남. 그게 물이자 햇살입니다. 10년 만에 동창회에서 만난 두 친구. 야, 잘 지냈어? 응, 너도? 짧은 인사 뒤엔 날씨 얘기뿐. 예전 같으면 밤새 수다 떨던 사이였는데 이제는 어색한 침묵뿐이었습니다. 그 멀어짐은 배신이나 다툼 때문이 아니었죠. 단지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정은 기다림만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누군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잘 지내지? 라는 한마디가 거리를 좁히는 다리가 됩니다. 결론. 오늘 우리는 친구가 변하는 5가지 이유를 보았습니다. 첫째, 삶의 환경이 달라지기 때문. 둘째, 가치관이 변하기 때문. 셋째, 작은 상처가 쌓이기 때문. 넷째, 비교와 질투 때문. 다섯째, 노력하지 않기 때문.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솔직해야 합니다. 그때 서운했어. 감정을 감추는 게 아니라 꺼내는 게 중요합니다. 둘째,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너는 너, 나는 나. 서로 다른 길을 인정할 때 우정은 숨을 쉽니다. 셋째,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 합니다. 잘 지내지? 그 짧은 한마디가 10년 거리를 하루 만에 좁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멀어진 친구가 있다고 해서 인생이 불행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남은 미련과 그리움은 늘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하죠. 그럴 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먼저 다가가는 게 진짜 용기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친구 있나요? 오늘 그 친구에게 짧은 안부라도 전해보세요. 그 한마디가 당신의 삶에, 그리고 그 친구의 삶에 따뜻한 불씨가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